I think the European Union is a foe. What they do to us in trade, they're a foe. China to rape our country, and that's what they're doing. It's the greatest theft in the history of the world. Constructive dialogu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affords the opportunity to open new pathways toward peace and stability in our world. 네,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순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 회담의 후폭풍이 아주 거셉니다. 이게 사실 이제 후폭풍이 좀 거센 수준이 아니고 비난이 아주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한 기자가 미국 정보국에 따르면은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을 했다. 네. 근데 그 말을 믿느냐?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회담 중에 푸틴 대통령한테 물어봤더니 아니라더라라고 강하게 부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봐도 굳이 러시아가 그럴 이유는 없다고 본다라고 대답을 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거기에다가 트럼프에 상당히 호의적이었던 폭스뉴스까지 이제 나서서 비판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그 공화당 당내 서열 1위인 폴 라이언은 러시아가 미국 대선 개입에 개입한 것은 사실이라고 못 봐왔고요. 맥케인 상원의원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이것은 아주 수치스럽고 비극적인 실수를 한 것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에게 호의적이었던 폭스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But he didn't. And that's what made it disgusting. That's what made his performance disgusting. I'm sorry, it's just the only way I feel. It's not a right or left thing to me. It's just wrong. 특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푸틴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는 게 논란이 된 그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미러 정상회담 바로 직전에 나토 정상회의나 아니면 영국 국빈 방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태도 때문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국이나 독일 같은 어떤 전통적인 우방에 대해서는 뭐 방위비 분담이나 아니면 통상 문제로 강하게 압박을 해놓고 러시아한테는 우호적인 태도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됐었다고 할 수 있죠. 그중에서도 이 얼마 전에 개최되었던 이 벨기에에서 개최되었던 유럽 지역과 북미 지역의 안보를 담당하는 안보 공동체죠. 이 나토 정상회담은 트럼프 때문에 말 그대로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 전부터 이 나토 소속 국가들에게 이 방위비를 더 내라고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했고요. 그중에서도 유럽의 대표 국가죠. 독일에 대해서 아주 본보기로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현재 독일은 이제 러시아로부터 이 천연가스를 수입하기 위해서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도저히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요지입니다. 이것은 마치 독일이 러시아의 포로인 상황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을 하면서 막말을 하면서 독일 사회를 아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트럼프가 나토 동맹국들에게 비판을 계속하니까 무슨 일까지 있었느냐 하면요.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저렇게 동맹국을 비판하는 거 결국 푸틴을 돕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늘 하는 방식으로 페이크 뉴스,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고 질문 자체를 차단해버렸습니다. John Roberts, go ahead, John. No. John Roberts, go ahead. CNN's fake news. I don't take questions. I don't take questions from CNN. CNN is fake news. I don't take questions from CNN. John Roberts of Fox. Let's go to a real network. John, let's go. Well, we're a real network too. 근데 사실 이제 독일도 독일인데 저는 조금 충격적인 게 영국 케이스거든요. 이제 나토 정상회의가 끝난 다음에 국빈 방문을 했잖아요, 영국으로. 근데 거기서 사실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 총리가 그렇게 싹 좋지 않은 정치적인 상황인데 거기다 대놓고 무슨 소프트 브렉시트, 하드 브렉시트 해야 된다. 유럽하고, 그러니까 유럽 공동체하고는 연을 끊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내정 간섭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참 가서 말실수를 너무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거기다가 영국 여왕 나이가 지금 92세거든요. 그런데 10분이 넘게 영국 여왕을 기다리게 했으니 영국 여왕 좋아하는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진짜 연일 시위를 했는데 무려 25만 명이나 여기 모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아주 독특한 풍선이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네. 바로 트럼프 베이비 풍선인데 무려 이 6m가 넘는데 기저귀를 차고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실 독일도 독일이지만 영국이 좀 충격적이다라고 얘기한 게 미국하고 영국은 좀 특별한 동맹 관계거든요. 정말 끈끈한 제1 동맹 관계고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계속 그런 관계를 유지를 해왔고 그 정도로 끈끈한 동맹 관계인데 영국에 와서는 그렇게 약간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그리고 러시아에 가서는 사실상 적대국인데 거기서는 푸틴 대통령한테 약간 저자세 외교를 보이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뭔가 잡힌 게 아니냐 약점을. 그래서 뭐 대선 때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무슨 뭐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진짜로 푸틴이 뭐 트럼프의 아주 큰 약점이 될 만한 뭔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진짜 트럼프는 왜 그러는 걸까요? 트럼프는 이제 2016년 대선 시기부터 미국 우선주의의 구현에 있어서 중국, EU, 이란 이런 어떤 국가들을 굉장히 경쟁적인 요소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바로 미국이 이 세 경쟁 요소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있어서 공이 러시아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은 첫째로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역사상 최고의 미로를 구가하고 있는 중러를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러시아하고의 관계 개선을 지렛대로 해서 유럽에게는 이 방위비 분담의 어떤 증액 문제라든가 또 미국에 대해서 유럽이 통상 측면에서 공동 대응하고 있는 측면을 이완시킬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미국은 이 시리아 내전 개입에서 현격하게 입지를 강화한 러시아를 통해서 이란의 어떤 지정학적인 팽창 야욕이랄까요? 이것을 저지할 수 있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개입된 굉장히 다양한 어떤 국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하고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저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개인적으로 이 푸틴 대통령한테 좀 끌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지도자들한테 대해서 어떤 좀 강한 로망 같은 게 좀 있어요. 뭐 푸틴 대통령뿐이 아니라 사실 지금 뭐 무역 전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좋게 얘기를 한 적이 많고 뭐 두테르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케미가 맞나 봐요. 예, 약간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유럽과의 관계를 봤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유럽 국가들은 사실 미국의 군사력이나 경제력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들인데 무슨 자유주의 국제 질서하면서 감나라 배나라 한다. 제대로 할 일도 안 한다. 이런 굉장히 불신이 많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러시아는 사실 소련 시절에 뭐 어떤 맞대응을 했던 국가이기도 하고 러시아나 푸틴 정도 되면 우리와 좀 어떻게 얘기를 해볼 만한 격이 맞는 그런 상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갖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이게 정말로 성과로 이어질까요? 분명한 거는 적어도 이번 유럽 순방만 보자면은 뭐 꽤 훌륭하게 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이제 유럽 국가 지도자들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전통적인 이 대서양 동맹 체제를 버리고 러시아하고 정말 급속도로 관계 개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갖고 있었고요. 미국은 바로 이런 우려를 오히려 방위비 부담 증대라든가 또 무역 통상 차원에서의 또 공동 대응 이완의 측면으로 지렛대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나토 정상회담 과정에서 유럽 지도자들은 결국 트럼프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뉴욕타임즈에서는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지금 그 미국의 그 트럼프 행정부의 EU에 대한 전략이 분열과 정복 전략이다. 그러니까는 EU하고 나토, 이 테두리 안에 있는 유럽 국가들끼리의 어떤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사실상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앞서서 1대1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1대1로 해서는 사실 미국을 이길 국가는 없거든요. 그래도 연합을 해서 대응을 해야지 미국하고 좀 이렇게 맞상대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분열을 시켜서 한 국가씩 하겠다라는 거죠. 그 동맹을 보는 근본적인 시각이 트럼프와 미국 정부 내의 전략가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동맹이 물론 이제 미국이 안보를 책임져주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상호적으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자산으로 보는데 트럼프는 순전하게 미국을 이용하는 무임승차국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 어떤 걱정까지 있느냐면 전략가들이
과연 트럼프가 얼마만큼 동맹 네트워크를 망가뜨려서 회복 불가능하게 되면 미국의 힘이 지금 중국의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약해졌을 때 동맹까지 잃어버리게 되면 미국의 쇠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동맹 질서를 깨트리는 트럼프식 외교 전략이 앞으로 국제사회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